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수선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병원을 찾아주신 한국사회적 의료기관연합회 회원님들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연세송내과 사회사업팀장 유창렬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과하고 그리고 나가실 때 혹시 차량 가져오시는 분 계시면 이쪽에 차량 번호 기입해 주시면 저희가 주차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택의료의 운영 현황 및 1차 의료기관에서의 사회사업팀의 역할에 대하여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2월 파주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최로 열린 모금행사 2020 파주 사랑 희망 나눔에 부스 참여하여 상영했던 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송내과는 지역 내에서 사랑방 같은 곳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한 걸 언제든지 와서 물어볼 수 있고 건강활동을 같이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건강에 대한 걸 언제든지 와서 물어볼 수 있고 건강활동을 같이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곳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또한 우리 환자들의 주치의가 되고 싶습니다. 주치의로 아플 때나 또는 아프지 않을 때도 언제나 관리해 줄 수 있고 생활을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병원에 오지 못하는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나 치매 환자들 그리고 고령으로 인하여 병원에 오기가 힘든 환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되는 한국 사회에서 이런 현상은 점점 더 고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진료의 패러다임은 바뀌어야 합니다. 이런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들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세송내과는 가정간호, 병문간호, 왕진 같은 재택의료와 케어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재택의료를 하는 1차 진료 기관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병원의 구성 현황에 대하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송내과는 송대훈 원장이야 외래진료와 건강검진센터, 재택의료사업, 사회사업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래진료와 건강검진센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재택의료사업은 가정간호센터 실무자와 가정간호사 2명이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1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기 어려운 사회사업팀을 지난해 10월 신설하여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장애인 건강주치 사업과 왕진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1일 연세송내과 의원을 개원하였으며 병원 내 외래진료 및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가정간호센터를 신설하여 재택의료에 초석을 다지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2019년 5월 30일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범사업인 장애인 건강주치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우리 병원도 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사회사업팀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기반을 둔 1차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모색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27일 왕진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우리 병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재택의료 사업의 운영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간호센터에서는 시설을 이용 중인 환자와 재가 환자를 대상으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이용하는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재가 환자들의 이용도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이후에
설명할 장애인 건강 주치 및 왕진 시범 사업과도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사회사업팀이 신설되며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치 사업의 특성상 그래프에서 보이는 현황은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등록률입니다. 장애인 주치의는 일회성 진료로 끝나지 않고 한번 등록하면 꾸준히 1년간 건강관리를 받는 형태로 환자의 증상에 따라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자 수는 45명입니다. 기대하는 바로는 올해 지역 내에 있는 장애인 관련 기관들과 협약을 통해 장애인 건강 주치 사업에 참여하는 이용자가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왕진 시범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바로 사업을 개시하여 1월에는 7명의 환자가 등록하였으며 2월에는 현재 둘째 주이나 4명의 환자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왕진 시범 사업의 경우 일회성 진료 이유는 하나 왕진이 필요한 환자들의 특성상 다회성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으며 현재 최대 월 15회 진료로 제한되어 있어 진료를 확장하기 어려운 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우리 병원에서 운영 중인 사회사업팀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대학병원이나 공공병원에서 만날 수 있었던 사회사업팀, 공공사업가나 사회공헌팀 등은 병원 내에서의 역할이 제한적이었습니다. 보통 병원의 가장 보이지 않는 구석에 사무실을 두거나 지하실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병원의 1차 서비스의 목적은 의료적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사업팀의 사업들은 결국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병원에서는 시대적인 흐름과 지역과 함께하는 병원의 미션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회사업팀을 신설하여 지역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제고하고 네트워크를 기반한 주민들의 개인 건강을 증진시키는 일들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역사회 민간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 기능을 통해서 사실 병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장애인 건강 주치의나 제가 환자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려면 결국은 저희가 스스로 뛰어다니면서 발굴을 해내는 것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지역 내에 이미 이런 형성이 되어 있는 이미 환자들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과 저희가 그 정보들을 사실 나눠야 되는데 그 장애인 건강 주치의의 경우에는 우리의 그 이제 중증 장애인분들을 케어하는 분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사분들이 케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파주에는 총 5개의 활동 보조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관들하고 저희가 일일이 만나서 그 활동 보조 활동 지원사분들을 교육하고 또 그 담당자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음을 알려서 사실은 지금도 연락 오는 것들이 그 기관들이 주로 본인들이 지금 케어하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대부분 이제 활동 보조인들이 방문하는 곳들이 와상장애인분들이 많고 또 중증장애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의 이제 환자하고 이렇게 딱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장애인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그 장애인 활동 보조인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기서 조금 벗어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생활도움이라고 일시적으로 파견하는 제도들이 좀 있고 그다음에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라고 해서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 종합 노인 돌봄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에서 지금 이름이 이제 조금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지역 내에 그런 사업들을 하고 파견하는 기관하고 연관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협약 위주로 해서 같이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요양보호기관들이 또 왕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세요. 본인들이 이제 찾아뵙고 있는 어르신들이 저희가 노인분들이 대부분 필요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 외에 이제 장애인 주야간 보호센터나 노인 주야간 보호센터 그리고 이제 저희는 특별히 이 지자체 그 파주시나 아니면 읍면동사무소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들이 대부분은 지역에 있는 가장 이제 발굴되지 않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취약계층의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이제 의료적 도움들이 많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근데 지금은 지자체에 그래서 고양시 같은 경우는 벌써 읍면동에 그 간호조무사 분들을 이제 배치를 한 명씩 했어요. 읍면동에. 그리고 파주시도 지금 뽑고 있어서 올해부터 배치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간호사분들만 방문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왕진하는 의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이 사업 시작하자마자 바로 했던 일들이 지자체에
우리 병원이 이런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을 하고 있다는 걸 알리는 인지를 가장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계속해서 연락 오는 것들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본인들이 좀 보시기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이 저희한테 도움을 많이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사업팀이 운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도움되는 점들이 어떤 점들이냐면, 환자를 만나게 되면 지금도 이제 그 방문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의료적으로 아프기만 한 게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가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사례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최근에 만났던 사례들 중에서는 그냥 청각장애인 분이신데 이분이 이 무릎 수술을 받으셔야 됐어요. 근데 수술비를 이제 고관절 수술 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근데 이분 수급자분이신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근데 너무 통증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의료 취약계층 지원을 통해서 무료로 수술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찾아가는 부분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중에서 이분은 수급자가 되셔도 되는데 아직 안 되시고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분 의료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병원을 아예 가시지 않으세요. 그렇게 된 지 벌써 5년, 10년이 지나셔서 이미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에서 의료비가 없으니까 약도 못 먹고 있고 병원도 못 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면 사실 그런 서비스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만나게 되는 게 꼭 이런 건강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그 가정 내에 다른 문제들이 조금 존재할 수가 있어요. 가정 내에 어떤 가정 불화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의존이라든지 중독,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거 문제, 그 살고 있는 곳이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거나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주거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들은 이제 사실 그런 서비스들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도 알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으시고, 또 이게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문제도 같이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지역사회 자원들과 연계해서 사실은 이 지원을 해드리는 방안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사회사업팀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병원의 사회공헌 활동들이 이 지역 내에서는 지금 저희가 사회사업팀이 10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근데 지역 내에서는 이미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병원에 연락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들이 굉장히 먼저 지금 선제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요.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저의 꿈은 뭐냐면 이런 이제 로컬 의료기관에 이제 좀 지역별로 파주시는 지금 남북으로 사실은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지역적인 이런 형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곳과 이제 문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지역 내에 이제 여러 고민들이 필요하기는 하겠지만 거점이 될 수 있는 1차 병원들 중에 망진이나 우리가 장애인건강 주치의나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병원들의 경우에는 좀 조례를 만들어서 지자체에서 그런 병원들은 사실 사회복지사를 한 명 정도씩은 배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형태가 어떤가라는 것들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고, 제가 지금 여기 파주시 지역구장 협의체에 들어가서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거 조례 발의로 발의할 때 괜찮은 내용이기도 하겠다라는 이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원하는 이제 방향들은 그렇게 돼서 어느 지역에든지 우리 지역에 누군가가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병원이 있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지역사회에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만나고 있는 이제 사례들 중에서 케이스 정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만나게 되는데 가정간호사의 사례를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입니다. 환자 한익금 씨는 43세 중증 1급 뇌병변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입니다. 추진 시에는 그 전신경련이 좀 심하셔서 이제 휠체어 사용도 좀 어려우시고, 그리고 의료적인 진료에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복부의 불편감을 호소하시면서 그 돌보고 계신 활동지원사분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저희한테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게 혹시 이렇게 대장 쪽을 검사해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아니나 이런 것들이 좀 걱정된다,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가 추진 시에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변비가 아니겠느냐, 이제 원장님이 이렇게 진료를 하셔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방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부분이 한 5개월, 6개월 동안 아주 이 불편했던 그 부분들이 해소되고 나서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기뻐하시고 사실은 그 돌보고 있는 활동 지원사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때 방문했던 간호사 선생님이 봤을 때는 어떤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냐면 아주 사소한 사실 변비일 뿐인데 이게 이것 때문에 119를 타고 병원을 갈 수도 없는 사정이고 그렇다고 이게 검사를 받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장애인 건강 주치의라든지 방문 왕진을 통해서 의사가 한 번만 가서 진단을 하고 나면 이렇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그동안 그렇게 묵은 짐으로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하고 이렇게 있었다는 것에 좀 이렇게 뜻이 있었다고 뜻깊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를 좀 만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망 아동이라고 저희가 가명으로 했고요. 현재 나이 15세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 남아입니다. 1급 장애이시고요. 그리고 추진 시 이제 그 가정 내에서 벤틸레이션과 지튜브를 유지하는 이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저기서 이제 찾아서 케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튜브는 3개월에서 6개월마다 병원에 방문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이것들도 보통은 이제 사설 응급차를 이용해서 병원들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 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왕진을 통해서 지튜브 체인지를 진행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사실 이 아이가 이 환경을 이렇게 변동시키지 않고 편안한 그 가정 환경 내에서 진료들을 볼 수 있어서 사실 가족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좋아하게 되었고 그 환자한테도 사실은 그 가정 환경 내에서 안정적인 환경 내에서 이런 것들 교체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좀 의미 있는 사례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연세성립과 재택의료 현황에 대하여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